자, 오늘은 말이죠, 저처럼 깜찍한 소형 SUV 두 대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푸조 2008 GT 라인과 폭스바겐 티록입니다. 국내 시장에 2008은 2020년 8월에 나왔고 티록은 불과 얼마 전인 21년 1월에 출시됐습니다. 둘 다 따끈따끈한 새 차란 말이죠. 요즘 안 만드는 브랜드 없이 다 만드는 소형 SUV. 이 나라 출신 저 나라 태생, 이렇게 생기네 저렇게 생기네, 디젤, 가솔린, 전기까지 다 있는 소형 SUV 시장에 뛰어든 두 모델을 비교해봅시다. 어우, 예뻐요. 두 대 모두 소형차답게 사랑스럽죠. 먼저 얼굴을 볼까요? 2008은 표정이 살아있어요. 살짝 웃고 있는 포동포동한 아기 사자 같아요. 반면 티록은 무뚝뚝해요. 대신 야무져 보이죠? 벌써 인상에서부터 두 차의 차이가 보입니다. 소형차이긴 하지만 신차답게 헤드램프는 둘 다 LED를 썼어요. 2008은 헤드램프에서 범퍼까지 세로로 길게 뻗어 내려오는 주간주행 등을 통해서 이른바 펠린 룩이라고 불리는 특유의 고양이 같은 얼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개성 넘쳐요. 티록의 헤드램프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하나로 묶어서 폭스바겐의 패밀리룩을 담아낸과 동시에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티록 얼굴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부위는 앞범퍼에 네모나게 달린 주간주행등이죠. 평소에 하얀색으로 주간주행등을 밝히다가 주황색으로 깜빡이면서 방향지시 등의 역할까지 겸해요. 5개 T라면 범퍼 양쪽 아래에 달린 안개등입니다. 혼자만 누런 빛을 내는 할로겐이어서 좀 깨요. 2008은 특이하게도 코끝에 2008이라고 명차를 달았습니다. 보통 차 앞쪽에는 글씨를 안 쓰는데 요즘 푸조는 현행 508 이후로 과거 504처럼 코끝에 이름을 새기기 시작했어요. 티록도 얼마 전에 바뀐 새로운 폭스바겐 엠블럼을 달았군요. 기존 엠블럼과 비교하면 동그라미와 VW의 두께가 줄어들었고 3D 효과를 뺐죠. 한결 깔끔하고 현대적입니다. 자, 옆모습도 느낌이 확 다르죠. 2008은 앞뒤 바퀴 주변으로 삼각 모양 캐릭터 라인을 넣었고 벨트 라인도 뒷문쯤에서 위로 치켜 올라가요. 꺾이고 흰선들이 많죠. 티록은 캐릭터 라인도 벨트 라인도 앞에서 뒤까지 쭉쭉 길게 뻗어나갑니다. 심지어 옆구리 하단 크롬 장식까지도 2008은 중간이 끊겼고 티록은 쭉 이어지는군요. 그 결과 두 녀석을 따로따로 놓고 보면 2008이 티록보다 짧고 더 키가 커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길이는 2008이, 높이는 티록이 더 길고 높아요. 이런 요소가 합쳐져서 다른 느낌을 연출하게끔 하는 디자인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C필러도 각각 다르게 처리했어요. 2008은 A필러, B필러와 같이 유광 검정으로 마무리해서 그렇지 않아도 커 보이는 벨트라인 아래 몸통이 너무 통통해 보이지 않게끔 유도했습니다. 한편 티록은 몸통이 뚱뚱해 보일 염려가 상대적으로 적으니 두꺼운 C필러를 통해 보다 든든하게 승객을 보호해줄 것처럼 보이게 했군요. 거기다 A필러에서 지붕을 타고 C필러로 이어지는 두꺼운 크롬 라인이 자칫 무덤덤할 뻔했던 티록의 옆모습에 개성을 한 방울 똑 떨어뜨려주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엔 투톤 루프를 적용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남아요. 투톤 루프만 달았어도 티록이 한결 통통 튀었을 텐데 말이죠. 휠은 2008이 17인치, 티록이 18인치를 신고 있습니다. 확실히 티록의 18인치가 좀 더 멋진 자세를 연출하긴 합니다만 다행히 2008의 17인치도 크게 작아 보이진 않네요. 뒷모습도 확실히 2008은 높고 티록은 납작해 보이죠? 2008은 좌우로 연결된 리어램프 덩어리 하나,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된 뒷범퍼 덩어리 하나, 이 두 덩어리가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지만 티록은 중간중간 가로로 길게 뻗은 선들이 지나면서 낮고 넓어 보이게 하는군요. 리어램프 역시 두 녀석 모두 LED를 썼어요. 2008의 리어램프는 붉게 물든 보석이 좌우 세 덩어리씩 박혀있는 모습이고요. 티록은 선으로 처리한 게 차이점이죠. 2008은 전면 주간주행 등과 함께 뒤에도 항상 불이 들어온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런 디테일 좋아요. 2008의 뒷범퍼는 검정 플라스틱이 차체에 턱 달려있는 모습이죠.
이게 투박하긴 한데 비좁은 공간에서 앞뒤 차들을 툭툭 쳐 주차한다는 프렌치 파킹 문화의 흔적이 아닐까 싶군요. T-Roc은 여느 차들처럼 차체와 매끈하게 이어져 있고 조화가 훌륭합니다. 페이크 머플러도 비록 가짜긴 하지만 차체 옆면 하단 크롬 라인을 끌어와서 주변 형상과 잘 어울리도록 달았어요. 2008은 진짜라서 좋긴 한데 그냥 무난하게 한쪽에만 콕 박혀있네요. 실내에서도 두 녀석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죠. 2008은 독특하고 T-Roc은 무난합니다. 2008은 푸조 특유의 아이콕핏 디자인을 내세우고 있어요. HUD 부럽지 않을 만큼 높다랗게 자리한 계기반 가릴세라 조그만 운전대, 툭 튀어나온 센터 디스플레이까지요. T-Roc은 딱히 특징이 없죠. 그냥 항상 보던 운전석 같고 재미는 없는데 대신 따로 적응할 필요 없이 쓰기 편하고 잘 질리지도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기반은 신차답게 둘 다 디지털 방식을 썼어요. 계기반이야말로 이번 신형 2008의 최대 자랑이라고 볼 수 있죠. 이름하여 3D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 기본적인 디지털 창 위로 중요한 정보들이 둥둥 떠 있는 게 이게 직접 보면 꽤 신기해요. HUD의 원리를 계기반에 응용했다고 보면 되는데 간단한 원리로 훌륭한 효과를 거뒀죠. T-Roc도 폭스바겐의 최신 계기반을 물려받았어요. 10.25인치 디지털 콕핏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세련되게 뿌려줍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2008이 7인치, T-Roc이 8인치 크기를 지녔습니다. 둘 다 고만고만한 게 작죠. 근데 실제로도 그렇지만 2008이 상대적으로 더 작아 보여요. 유럽엔 10인치도 있는데 같은 공간에 작은 크기를 넣다 보니 베젤이 너무 커져서 그래요. 그래픽이나 메뉴 구성, 사용성 면에서도 T-Roc이 앞섭니다. T-Roc이 좀 더 직관적이고 기능도 많고 예뻐요. 간단한 제스처 컨트롤도 되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은 솔직히 둘 다 평범한 수준이에요. 2008은 어라운드 뷰 기능도 제공하거든요. 근데 이게 뒤에 달린 카메라 하나로 어라운드 뷰를 구현하다 보니 차가 뒤로 움직여야만 비로소 주변을 보여줍니다. T-Roc은 후방 카메라만 있죠. 굳이 따지자면 화질은 T-Roc이 조금 더 좋아요.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는 두 차 모두 둘 다 지원합니다. 차이라면 2008은 선을 꼽아야만 하고요. T-Roc은 무선으로 됩니다. 당연히 무선이 더 편하죠. 시선을 아래로 옮겨볼까요? 2008은 피아노 건반처럼 고급스러운 버튼들이 주르륵 달려 있습니다. 눌러봐도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게 전해집니다. T-Roc은 공조장치 조작부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조장치는 터치스크린 속 메뉴가 아닌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게 훨씬 쓰기 편합니다. 그 아래는 두 녀석 모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요. 2008은 가로로, T-Roc은 세로로 넣습니다. 문제는 T-Roc이 기계식 기어 노브를 달고 있어서 P 위치에 두면 스마트폰을 집어넣기가 참 걸리적거린다는 거죠. USB 포트는 2008이 타입 A 하나, 타입 C 하나, 뒷자리에 타입 A 두 개를 마련했고요. T-Roc은 앞에 둘, 뒤에 둘 모두 C 타입으로 달았습니다. 기어 노브는 2008이 기억 모양으로 꺾인 전자식이고 T-Roc은 평범한 기계식입니다. 그래서 2008은 딸깍딸깍, T-Roc은 드르륵 드르륵. 2008과 T-Roc 모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장착했는데 오토홀드는 T-Roc만 있네요. 센터 콘솔은 둘 다 제 방만큼 쬐끄만한데요. 2008이 조금 더 커요. 이번엔 다시 눈을 휙 들어서 룸미러를 봅시다. 아까 2008 센터 디스플레이의 베젤이 너무 커서 별로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룸미러는 2008이 거울만 둥둥 떠있는 최신 스타일이고 T-Roc은 살짝 테두리가 있군요. 요즘 신차에 앰비언트 라이트 빠지면 섭하죠. 2008은 8개, T-Roc은 한 가지 컬러를 제공합니다. 적용 부위도 2008이 넓어요. 2008은 대시보드부터 문까지, T-Roc은 문에만 들어오거든요. 창문 스위치는 유럽차답게 둘 다 앞뒤 모두 원타치로 업다운 됩니다. 소재를 볼까요? 2008은 딱 차급에 어울리는 수준으로 말랑말랑한 소재를 덮었어요. 대시보드 상단과 앞문 내부에서 쿠션감을 느낄 수 있죠. 대시보드 중앙에 쓰인 카본 아닌 카본 같은 패턴도 나쁘지 않습니다. 연두색 액센트 컬러도 젊은 감각을 살려주고요. T-Roc은 소재에 있어서 땡 불합격이에요. 특히 이 대시보드 상단을 손톱으로 긁어보면 이거 뭐 경차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까 밖에서 봤던 투톤 루프가 빠져서 아쉽다고 했잖아요. 대시보드도 원래는 차체 컬러와 깔맞춤이 가능한데 국내는 한 가지 컬러로 통일해버린 점도 아쉽죠. 운전석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절대
중요도에서 밀리지 않는 시트. 시트도 2008은 꾸밈이 많고 T-Roc은 수수합니다. 2008은 허벅지나 옆구리 받침도 많이 튀어나와 있고 소재는 알칸타라와 직물 인조 가죽을 다 썼어요. 거기다 연두색 바늘땀까지. 근데 T-Roc은 그냥 시트예요. 대신 가죽 자체는 T-Roc 것이 좀 더 좋아 보이죠? 자, 그런데 둘 다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 정서와 잘 맞지 않는 돌돌이. 저 뻑뻑한 걸 돌리고 있자면 오우 씨. 뒷자리 공간은 차 크기를 감안하면 둘 다 준수합니다. 휠 베이스가 같아서인지 무릎 공간은 별 차이가 없고요. 다만 머리 공간은 2008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건 썬루프 유무에서 오는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등받이 각도도 비슷해요. 2열 등받이는 둘 다 모두 6대4로 접힙니다만 스키스루는 T-Roc만 있습니다. 게다가 팔걸이도 T-Roc만 있어요. 당연히 시트 중앙 컵홀더도 T-Roc만의 혜택이죠. 컵사의 격벽도 조절되게 한 걸 보면 꽤 신경 써서 만들었네요. 카시트 장착을 위한 아이소픽스는 2008이 지퍼, T-Roc이 플라스틱 뚜껑으로 되어 있습니다. 뚜껑이 더 편하긴 한데 대신 1열 동승석 아이소픽스는 2008만 있더군요. 2열 송풍구도 T-Roc만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급에선 없는 2008을 탓하기보다 있는 T-Roc을 칭찬하는 게 맞겠네요. 뒷유리를 내려보면 2008은 이만큼 남고요. T-Roc은 끝까지 다 내려가는 점도 다르죠. 공간이 넓지 않은 소형차일수록 파노라마 선루프의 역할이 크죠. 보통 여럿이 여행을 하면 가장 덩치가 작거나 서열이 낮은 사람이 가운데 앉죠. 그럼 발 놓는 곳이 볼록 튀어나와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 부위는 T-Roc이 2008보다 조금 더 높이 솟아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전동 트렁크 있는 차를 한번 타면 없는 차를 탔을 때 갑자기 불편해지거든요. 2008은 수동이지만 T-Roc은 전동입니다. 트렁크 기본 용량은 제온표상으로 보면 2008이 약 434리터, T-Roc이 약 445리터입니다. T-Roc이 조금 더 넓은데 눈으로 보면 별 차이 안 납니다. 2008은 문턱이랑 트렁크 바닥이랑 거의 평평하지만 T-Roc은 살짝 바닥이 더 낮죠.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땐 둘 다 조금 각도가 있습니다. 소형 SUV로 차박하시는 분들 별로 없겠지만 혹시 가시게 되면 평평한 게 훨씬 더 좋은데 말이죠. Let's start. 자, 먼저 푸조 2008을 타보겠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알 수 없지만 직접 타보면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게 바로 운전 자세죠. 이 2008 앉아보면 SUV 치고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낮아요. 조금 차 속에 묻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고요. 지금 제 무릎도 SUV 치고 많이 펴있는 축에 속하거든요. 그만큼 시트가 낮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푸조 특유의 아이콕핏 디자인과 어울려져서 앙증맞지만 스포티한 맛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푸조 2008 130마력 30.61kgm의 힘을 내죠. 사실 뭐 수치만 놓고 보면 전혀 대단할 건 없는 수준인데 막상 달려보면 답답하지 않아요. 특히 서울 시내 출퇴근 막히는 길에서는 뭐 600마력짜리 슈퍼카가 온다 한들 50마력도 채 다 쓰지 못할 테니까 2008이라고 해서 답답할 리가 없죠. 예전에 푸조 엔트리급 모델에 들어가던 99마력 사양의 경우에는 추월할 때 좀 답답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날 달려 나오는 130마력 정도 되면 그럴 일이 별로 없죠. 더군다나 그 디젤 특유의 두터운 토크감 덕분에 중저속 영역에서 특히 기분 좋게 속도를 높여가죠. 또 2008이 SUV 치고는 가벼운 축에 속하는 1345kg의 승차 중량 덕분에 더 그런 것도 있고요. 이 변속기 아이신에서 가져온 8단 자동 변속기를 얹었죠. 특별히 칭찬할 것도 딱히 꼬집을 부분도 없는 무난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매뉴얼 버튼을 눌러서 제가 시프트 다운을 하더라도 다운, 업. 뭐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무난한 수준이에요. 그냥 변속기 입고 달리시면 될 정도로 무난한 변속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뭐 출력이나 변속기 나가는 느낌 이런 거는 심지어 차를 몰아보지 않더라도 이 스펙 시트만 딱 놓고 봐도 뭐 이 정도겠거니 예상이 되는 수준인데, 만약에 푸조차를 한 번도 몰아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이 2008을 딱 몰았을 때 색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승차감인데요. 푸조차들이 그 푸조 특유의 야들야들한 찰랑찰랑한 승차감이 참 매력적이거든요. 오늘날의 차들이 워낙 독일 차들이 득세를 하다 보니 너도 나도 승차감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추세인데, 푸조는 그 와중에 프랑스차 특유의 푸조 특유의 되게 기분 좋고 야들야들하고 찰랑찰랑하고 막 기분 좋은 그런 승차감을 꾸준히 연출해내고 있어서 오히려 더 요즘 시대에 돋보인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으면 물론 지금 길이 좋긴 합니다만 이 와중에도 상당히 기분 좋은 드라이빙을 만들어줘요. 도로 요철을 처리하는데도 상당히 이점이 많이 있고요. 근데 또 이렇게 하체를 말랑말랑하게 만들면 운동 성능에서 손해를 받느냐? 그것도 별로 없어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급차선 변경을 싹 해보더라도 크게 균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 푸조가 자기들의 모델에 추구하고 싶은 편안함을 잘 담아내면서도 자동차로서 지녀야 되는 기본기는 또 빠뜨리지 않았다는 점, 요런 그 중심을 딱 잡는 느낌, 참 푸조답고요. 또 돋보이는 부분이죠. 자, 지금도 램프를 조금 세게 돌고 있는데 균형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잘 버텨내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승차감 세팅은 참 절묘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푸조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색도 유지하면서 운동 성능까지 잘 조율해내는 이런 개성 마음에 들어요. 거기다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푸조 특유의 운전대거든요. 이렇게나 작은 운전대 다른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죠. 이 정도면 거의 뭐 레이싱카 수준이죠. 되게 작아요. 되게 작은 데다가 스티어링 기어비는 아주 느슨하게 설정을 해놔서 푸조만의 독특한 느낌이 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아이콕핏 디자인, 작은 운전대, 또 야들야들한 승차감, 이런 푸조만의 특징이 어우러져서 상당히 독특한데, 저는 이런 독특한 느낌 되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자동차사들이 이 회사가 저 회사 같고 이 차가 저 차 같고 개성이 되게 무뎌져가는 오늘날 이렇게 개성 있는 디자인,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오랫동안 유지됐으면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또 어떤 사람들은 약간의 선입견처럼 이거 좀 너무 달라서 좀 싫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요거 한번 맛들이면 요거 때문에라도 푸조를 더 사랑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자, 이 브레이크 페달 감각도 이렇게 쭉 가다가 살짝 브레이크 밟아보면 페달이 초반에 쑥 들어가요. 이런 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야들야들한 승차감만큼이나 브레이크 페달도 말랑말랑하고요. 다분히 시내 주행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세팅이란 걸 알 수 있죠. 요즘 소비자들이 신차 구매 패턴을 보면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을 옵션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지금 이 푸조 2008은 수입차 중에서 상당히 엔트리급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반자율 주행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켜볼까요? 자, 켰고 속도를 80에 맞췄습니다. 차선 유지도 켰고요. 자, 얼마나 잘하는지 봅시다. 예전에 물론 해봤어요. 잘 했었거든요. 지금도 차선 중앙을 잘 물고 달리고 있고요. 저 앞에 지금 오른쪽 코너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도 코너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 코너거든요. 스스로 스티어링 조작까지 잘 해내고 있죠. 차간 거리는 총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군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5단계까지 나눠놓는 경우도 있어서 뭐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반자율 주행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해 준다는 점은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요. 네, 이번에는
폭스바겐 T-Roc입니다. 차에 딱 들어앉으면 느낌이 사뭇 달라요. 2008은 뭔가 미래적이고 차 속에 좀 갇혀있는 느낌이 나고 독특하고 그랬던 반면 T-Roc은 항상 타던 SUV랑 별반 다를 게 없죠. 2008 대비 차를 좀 더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나고요. 지금 무릎이 굽혀져 있는 각도를 보더라도 여느 SUV와 다를 바 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원표 상으로 보면 이 T-Roc이 2008보다 20마력 4kgm 더 강력한 힘을 냅니다. 그래서 똑같은 길을 똑같은 페이스로 이렇게 달려보면 뭔가 T-Roc이 2008보다 살짝 더 잘 나가는 느낌이 나는 듯 하기도 하고요. 또 살짝 펀치력도 더 살아있는 것 같고 좀 그렇거든요. 자, 지금도 가속 페달을 좀 밟아보면 이런 그 등을 떠밀어주는 능력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센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느냐, 20마력 T-Roc이 더 강력해지긴 했지만 동시에 몸무게도 128kg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플라시보 효과로 볼 수도 있고, 확실히 T-Roc이 2008보다 과연 잘 나가는데요?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둘 다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 느낌이거든요. 뭐 2008도 그렇고요, T-Roc도 그렇고 뭐 여유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은 딱 그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네요. 변속기는 2008이 8단 자동 변속기를 쓰고 있던 반면 이 T-Roc은 7단 DSG를 얹고 있죠. 이렇게 쭉 달릴 때는 수동으로 변속을 하시면 역시 그냥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보다는 조금 빠른 듯한 DSG 장점을 살리는 듯한 그런 변속 속도를 보여주고요. 그냥 뒤로 놓고 달리시면 쟤나 얘나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편안합니다. 다만 오르막길에서 섰다가 출발할 때 아니면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극저속 영역, 요럴 때는 DSG 변속기의 약간 거친 느낌, 반클러치를 쓰는 느낌, 약간의 충격 이런 게 있어요. 뭐 그런 점은 기술적인 차이 때문에 오는 어쩔 수 없는 특징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 T-Roc을 몰고 다니는데 큰 하자가 될 만큼은 아니거든요. 차이가 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엔진과 변속기를 말씀드렸죠. 2008이나 T-Roc이나 어떻게 보면 이 앞뒤로 치고 나가는 느낌은 생각보다 별 차이가 안 나요. 큰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바로 이 좌우 움직임과 상하 움직임에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2008은 아주 말랑말랑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이 T-Roc은 상대적으로 한결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처럼 급차선 변경을 해보더라도 아니면 왼쪽 오른쪽으로 무게를 쓱쓱 쓸어보더라도 한쪽으로 무게가 쓱 갔을 때 2008 대비 한층 단단하게 버텨내는 듯해요. 그래서 이 운전자와 차가 조금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 운전의 재미, 그런 점에선 T-Roc이 조금 더 나은 듯하네요. 반면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작은 요철들 있잖아요, 요런 데를 넘거나 방금 제가 2008을 탈 때 달렸던 길과 동일한 길을 동일한 속도로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면의 자잘한 요철들이 조금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지금 이 따당 하고 다리 이음매를 넘을 때 지금도 따당 하고 넘는 이런 느낌, 요럴 때는 2008 대비 이 T-Roc이 조금 더 투둥하고 더 세게 충격을 건네줘요. 이럴 때는 소형차 특유의 어쩔 수 없는 감각이 묻어나죠. 기민한 몸놀림을 얻기 위해서 조금 단단한 하체를 얹은 만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2008보다 T-Roc이 1인치 더 큰 휠을 신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T-Roc 시승차가 윈터 타이어를 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확실히 2008보다는 T-Roc이 단단하네요. 자, 브레이크 페달 감각도요. 자, 뒤에 차가 없죠?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보면 이 페달 감각이요, 확실히 승차감이랑 비슷해요. 2008은 승차감도 부드럽고 브레이크 페달도 처음에 쑥 꺼지는 타입이었다면 T-Roc은 승차감도 단단하고 브레이크 페달의 담력도 초반부터 단단하거든요. 제가 다른 차들을 타봐도 이 승차감과 브레이크 페달의 설정이 비슷한 걸 보면 상당히 재밌죠. 지금도 똑같은 코너를 2008로 달렸을 때와 T-Roc으로 달리고 있을 때 지금 좌우로 약간 롤링이 생기는 정도를 보면 T-Roc이 훨씬 적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RPM을 좀 띄웠을 때 회전 질감도 T-Roc이 조금 더 거칠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이런 반응은 조금 더 예민하고요. 자, 지금 이렇게 벽돌로 된 길을 두 차를 번갈아 타면서 달리고 있지만 통통통통하고 전해지는 감각이 완전 딴판이에요. 아이고. 뭐 이게 승차감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더 단단하고 솔직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T-Roc도 반자율 주행 기능을 알아봐야 되겠죠. 켜고, 자, 차간거리는 아까 2008이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었는데 T-Roc은 하나, 둘, 셋, 넷, 오, 5단계를 제공해주네요. 요즘 이 레벨 2 수준에서는 보통 요 정도입니다. 조금 듬성듬성 나누던 친구들이 3단계고 촘촘하게 나누던 친구들이 5단계고 그 정도죠. 자, 1단계로 맞추고 속도를 80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2008과 T-Roc의 반자율 주행 기능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2008은 아까 차선 중앙 유지까지 잘 해냈잖아요. 아쉽게도 T-Roc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티어링 조작은 운전자가 해야만 해요. 물론 2008도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얘나 쟤나 둘 다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 있고 항상 운전대에서 손을 떼시면 안 되지만 쟤는 떼도 잠깐 해줄 수 있는 거고 얘는 아예 그 기능이 없는 거고요. 뭐 둘 다 사각지대 경고, 긴급제동 보조 이런 거는 공통적으로 제공해주고요. 얘는 차선 중앙 유지는 없지만 대신 이 오토 홀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2008과 T-Roc 둘 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지만 T-Roc은 오토 홀드까지 있고 2008은 그냥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만 있고 그런 것도 주행 관련 장비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I just bought a new whip. Spend a couple thousand just to cruise it. Shawty said she love me but I swear she never prove it. I never tell her but I put it in a mirror. 저는 이 푸조와 폭스바겐을 항상 비교 시승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비슷해요. 두 브랜드의 어떤 차를 타더라도 대부분 비슷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푸조는 좀 말랑말랑하고요.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반면에 폭스바겐은 단단하고 남자다워요. 푸조는 동물 같고요. 폭스바겐은 기계 같다고 할까요? 2008과 T-Roc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소고기로 비유를 한번 더 들자면 2008은 지방이 좀 많은 부위 같고요. T-Roc은 근육만 있는 부위 같거든요. 2008은 육즙이 좀 더 많고 맛있어요. 근데 T-Roc은 근육만 있으니까 좀 퍽퍽하지만 몸에는 좋은 뭐 그렇게 비유를 할 수도 있겠네요. 오늘 두 대를 같은 코스에서 번갈아가면서 달려봤는데요. 상당히 다르거든요. 근데 둘 다 기본기는 충분히 갖춘 모델들이기 때문에 이런 주행 감각의 차이는 그냥 취향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같이 시승을 나온 석준 씨는 이 T-Roc의 감각이 더 마음에 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2008에 더 정이 갔습니다. 아니 제가 평소에 단단한 감각을 좋아하는 취향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푸조는 말랑말랑한데 정이 가요. 뭐 이건 석준 씨와 저의 차이처럼 여러분들 취향껏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 화사한 봄날만큼이나 발랄하고 귀여운 소형 수입 SUV 두 대를 만나봤습니다. 푸조 2008과 폭스바겐 T-Roc이죠. 두 대 다 출시 당시에 미디어 시승 행사를 통해서 타봤던 녀석들인데 나란히 놓고 번갈아 타보니까 그 차이가 더 극명하더군요. 디자인은 두 대 다 예뻐요. 뭐 개취의 영역이니까 그건 알아서들 판단하시고요. 편의 장비, 이 편의 장비는 얘가 있는데 얘는 없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었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 T-Roc이 좀 더 비싼 몸값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장비가 있었습니다. 주행 성능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얘는 편안하고 말랑말랑했고요. 얘는 다이나믹하고 단단했어요. 자, 여러분은 두 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야, 이번엔 진짜 모르겠다. 두 대 다 특색이 있어서 고민되는데.